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형의 이동은 커다랗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이 두 파트로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개를 좀 잘 구분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공식들인데, 그 공식들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f는 xy에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과 무엇이냐를 좀 물어봤는데요. 먼저 보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거는 그냥 점의 이동을 표시하는 점의 이동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다. 간단하게 말, 예를 들어서 f라는 이 점의 이동은 xy에서 x 플러스 1, y 플러스 2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또 g라고 되어 있는 얘는 x, y에서 y, x로 이렇게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름.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라는 점에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에 x, y라고 되어 있던 점이 있어요. 그 점이 x 플러스 a, 그 다음 y 플러스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 더해져 있고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셔야 할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의미하는 것은 x축으로 a만큼 플러스 된 거고,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 플러스 평행이동 돼 있는 건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이 x값, 새로운 x값이죠. 여기 있는 이 y값, 새로운 y값이에요.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0,0이었던 점이 1,1로 가고, 그 다음에 1,1이었던 점이 2,2로 가고, 2,2였던 점이 3,3으로 가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점들이 이렇게 돼 있는 점들로 가요. 그러면 이쪽에 x, y,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x좌표와 여기 표현되어 있는 y좌표, 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y랑 x랑 똑같은 거죠. 그놈을 여기서 1로 가는 거 잘 보면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냐면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x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y, 기존에 있던 얘들이 아니라 새로운 x, 새로운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얘도 역시 어떻게 돼요? y는 x 그대로가 되는 거죠. 좀 얘가 좀 별로 안 좋네요. 좀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0,0이 0,1로 가고, 자, 1,1이 1,2로 가고, 2,2가 2,3으로 가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던 x, 여기 있던 y 관계는 y랑 x랑 똑같은 관계인데 새롭게 바뀌어진 거, 그러니까 얘는 x축 이동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플러스 1 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요 새로운 x와 여기 표현되는 새로운 y 사이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y는 x 플러스 1, 원래 이제 변화되어 있는 건데 변화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x, 새로운 y더라도 그냥 우린 x와의 관계야 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해 드린 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좀 잘 보셔야지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좀 꺼내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점을 표현하고 있는 xy라는 점에서의 fx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도형이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새롭게 x값, y값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xy 사이의 관계를 맺듯이 새로운 xy로 바뀌어서 표현된 도형이 f의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0이라는 도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 원래는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x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 여기 세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자리에 y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원래 x하고 원래 y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x와 y는 뭐냐면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거 x-y-예요. 그런데 그냥 표현을 새로운 xy지만 xy니까 그냥 xy의 사이 관계야. 새로운 표현을 해서 그냥 xy로 표현한 거지, 원래 있던 거랑 얘를 구분하게 되면 x-y-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x 플러스 a는 x였고 y 플러스 b는 y였어요. 그러면 새롭게 바뀐 x-는 x 마이너스 a고 새롭게 바뀐 y-는 y 마이너스 b예요. 지금 모든 변환의 해석은 얘쪽에서 일로 가는 얘로 읽는 거 공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로 읽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뭘로 읽어야 되냐면 점의 이동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을 한번 볼게요. x-가 x-a, y-b라게 되기 때문에 xy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한 거다?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다라고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공식에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해서 도형으로 이동할 때 플러스 a 플러스 b 돼 있으면 반대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는 이 점이 이런 점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점에 이동해서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이 있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외워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위로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식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대부분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서 안 나온 내용들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공식으로 보통 사용하는 것 중에 그거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칭 이동이에요. 대칭 이동에서 일단 x축 대칭 이동,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x축 대칭 이동일 경우에는 여기 있던 점이 AB라고 돼 있던 점이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니까 Y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고요. 그렇죠? 점에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붙어 나오는 거예요. X 값이 이렇게, Y 값이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럼 도형으로 들어가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XY가 x, 마이너스 y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새로운 x고요. 얘가 새로운 y예요. 따라서 x는 x 다시 그대로지만 y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다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도형에 넣을 때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식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공식들만 쉽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거는 외워서 그냥 쓰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라.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은 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여기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원점 대칭은 x 값도 y 값도 다 마이너스로 바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이건 도형이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한 대칭이면 x값, y값을 기존에 있던 걸 자리를 바꿔줘라. 그래서 y는 fx라고 있으면 요 y값을 x로 바꾸고 여기 있는 x값을 y로 바꾸고 여기도 xy 값을 자리를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읽어보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실 부분인데요. 자,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관한 대칭 역시 마찬가지로 xy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공식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공식을 사용할 문제는 바로 사용하셔서 빨리 가셔라. 하지만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점의 이동을 점의 이동에서 어떻게 이동됐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실제 문제를 좀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중에 이제 안 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x는 a의 대칭, y는 b의 대칭, a, b란 점의 대칭. 이 중에서 제가 해볼 거는 뭐냐면 x는 a라는 선에 관한 대칭 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y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는 a라는 점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대칭 이동시킨 점을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좀 놓도록 할게요. 그럼 xy라는 점이 대칭 이동을 해서 알파 베타로 갔을 때 알파 베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일단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도형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다릅니다.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건 지금 x는 a의 대칭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점이 x는 a에 있어요. 따라서 2분의 x 플러스 알파, 얘는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예요. y 값은 당연히 2분의 y 플러스 베타가 어디 있죠? 아, 이거는 그냥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군요. y죠? 볼 것도 없네요. 이쪽은 y값은 그대로, 베타가 뭐가 되냐면, 베타가 그대로 y가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알파의 값은 2a-x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점이 알파 값은 점으로 2a-x가 되고 베타 값은 y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새로운 x고요, 얘는 새로운 y예요. 점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동을 했죠. 2a-x, y로 점은 그대로 이동을 했는데, 자, f의 x, y는 0이라고 돼 있던 놈은 잘 보시면 여기에서 x가 뭐가 되냐면요, 옆으로 넘겨보면 2a-x 다시, y는 그냥 y 다시. 그럼 여기 있는 xy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만 새롭게 바뀐 x-y-로 표현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a-x 다시, 그 다음에 y 다시 이퀄 0이라고 표현이 되고, 얘를 답을 쓸 때는 다시란 표현이 어쨌든 새로운 xy지만 우리는 xy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간 과정이 지금 공식에서는 다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간 과정이. 그냥 이쪽에서 일로 바로 넘어가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쪽으로 왔다, 도형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일단 실제 문제와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선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점 하나가 얼마에 있냐면 3,4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쪽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었는데 이 점이 A, 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 점에 관한 대칭점인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칭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첫 번째, 수직 조건을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 중점 조건을 사용하셔라.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수직 조건을 쓰면 기존에 있는 이 두 점 3,4와 A, B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A-3분의 B-4 곱하기 2를 했더니 이게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수직 조건이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중점 조건인데 AB와 3,4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요 직선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AB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좀 뭐 계산이 약간 있긴 하지만 계산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B-4는 자꾸 이제 파란색으로 써지네요. 자, B-4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것은 -a 플러스 3 돼서 a 플러스 2b는 11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을 2분의 a 플러스 3을 2분의 b 플러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4 곱하기 2배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b 플러스 4가 2a 플러스 6 플러스 2가 돼서 2a 마이너스 b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어요. 요 식을 기억식, 요 식을 니은식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시면 ab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나오는 거는 이제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a 값은 5분의 3, b 값은 5분의 26,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점을 구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인 계산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좀 해볼 텐데요. 조금은 더 신경을 쓰시고 보셔야지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했던 내용을 한번 공식적으로 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공식이 안 될 경우, 공식이 안 될 경우는 뭘 사용해라?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풀어라. 그래야지 계산들을 안 틀리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냥 대충 공식하면 쉬운데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공식으로 푸시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은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문제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지금 fxy가 0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을 첫 번째 fxy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얘는 x가 y로 바뀌었고 y가 x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런 모양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을 바뀌는 거죠. 이렇게 대칭시켜서 찌는 모양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처럼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가볍게 공식으로 푸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y라고 쓰시고 얘가 점으로 이동하고 나서 x-y-라고 표현된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두세요. 선생님은 반드시 이걸 쓰기를 권장하겠습니다. f의 xy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f의 x 옮겨진 게 뭐죠? 마이너스 y하고 x 이퀄 0이라고 이렇게 옮겨지겠네요. 그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이거는 그쵸? 원래 이 뒷부분은 y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x나 y 앞에 있는 x, y라는 값이 들어가야만 0이 되는 자리예요. 이쪽에는 x가 들어가야 하고 이쪽에는 y가 들어가야 하는데 뭐 마이너스 y의 x는 뭐야 이건? 얘는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바뀐 xy예요. 기존의 xy가 아니에요. 기존의 xy는 기존 값을 넣어야만 이 네모칸에는 x, 세모칸에는 y를 넣어야만 0이 되는데 얘네들은 바뀐 xy입니다. 새롭게 바뀐 애들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x-y-를 꼭 찍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x-가 뭐가 되냐면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쪽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x-는 뭘로 바뀌었냐면 y로 바뀌었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xy에서 얘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한 번에 y하고 마이너스 x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면 xy에서 y랑 x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y쪽 값, x라는 값을 마이너스 x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점으로 이동했는가를 보시죠. 점으로 이동하는 거는 장난치는 게 없으니까 점의 이동을 볼게요. xy가 yx로 바꾸면 얘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바뀌어진 점 yx가 y와 마이너스 x로 됐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 뒤에 위치인 y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어. y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y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게 x축에 관한 대칭이구나. 점이 y값이 마이너스로 바꾸면 x축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했냐면 y는 x의 대칭을 시켰고 그 다음에 x축에 관한 대칭을 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형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됐던 모양이 y는 x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양을 x축에 관한 대칭을 시켰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 0일 거고 이런 식으로 모양 표현이 되겠어요. 연습을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이런 도형의 이동들은 어렵지 않게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오시는 걸로 숙제 검사를 좀 하고, 이제 4번 문제, 좀 복잡하게 보이는 4번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의 이동은 꼭 쓰시라고 한 게 있죠. XY 점에서 얘는 어디로 옮겨졌다?
x-y-가 옮겨졌다. 새로운 점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 fxy는 0이었고 새로 옮겨진 건 fy의 -x, -1 이퀄 0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원래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x가 돼야 되고 이 자리는 원래는 y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에 있던 x나 y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뀌어 있어. 그냥 바뀐 거야. x-y-가 바뀐 점이 들어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바뀐 점입니다. 그래서 바뀐 점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면 x-는 -y-1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y-가 아니네요. 그냥 y죠. 자, 그러면 실제로 x-y-라는 놈은 어떤 식의 이동을 했었냐면 기존의 xy라는 점에서 x-라고 새로 바뀐 점은 -y,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한 번에 예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단계별로 좀 가봅시다. xy가 일단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y하고 x를 바꿀게요. xy 바뀌었으니까 얘는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느 것부터 할까요? 여기에서 -y x로 바꿨어요. 지금 잘 보면 이거 y 값 아니에요. x 값이죠. 그러니까 x점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붙은 x점으로 바뀐 거예요. 점이 그냥 새로 이동의 점이지만 x점이 -x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x가 -x로 바뀌었다. 보시면 x점이 -x로 바뀌었다. y축 대칭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온 거죠. 말씀드린 거 다시 보세요. 여기 있던 x의 값이 -1이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양이 이렇게 거기서 y는 x의 대칭 거기서 다시 y축 대칭 여기서 다시 한번 x축으로 -1만큼 이동. 그래서 원점이 아니라 -1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찍히는 점을 한번 보면 이 점은 뭐가 되냐면 -1,0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점은 -2,1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점은 -2,2가 되겠어요. 세 점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 문제가 자기가 시간이 많이 급하다. 너무 이 식을 다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급하고 꼭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원래 원점이 여기 있었죠. 0,0이 있었고 여기가 1,1이 있었고 여기가 뭐냐면 2,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동하려고 하는 점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f의 y -x -1 이퀄 0 이동이 됐을 때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 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동한 점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동한 점을 넣으면 뭐가 되냐면 f의 x에다 -1을 y에다 1을 넣으면 1, -1 넣었으니까 1이에요. 얘는 이 곡선 위의 점이네요. 이거 맞아.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넣으면 어때요? -2,1을 넣으면 f의 얼마? x에다 1을 넣고 y에다 -니까 -2, 잘못 넣었죠? y가 2인데 2, -1이니까 1. 여기 들어가네요.
이게 맞다라는 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서술형으로 보통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맞을 그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역으로 마지막 부분에 얘 값을 넣어서 원래 있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도형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도형 파트는 좀 많이 어려워요. 실제 시험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지금 배우시는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더 많은 풀이, 많은 연습 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